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 정말 재밌었는데요. 부안 곰소소금이 큰 판을 가져갔습니다. 네, 정말 큰 판을 가져갔죠. 부안 곰소소금이 어제 경기를 가져가면서 8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패배를 했지만 나머지 두 선수가 승리하면서 8승 4패가 됐습니다. 오늘 포항 포스코케미칼과 서귀포 70리가 맞붙는데요. 순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 확인해 보시죠.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12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부안 곰소소금이 현재까지는 8승 4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뺏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오늘 이기는 팀이 개인 승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1등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점이 인제 하늘내린 그리고 서울 EDGC까지 중위권 다툼인데요. 인제 하늘내린과 여수 거북선의 개인 승수가 같습니다. 네, 정말 효율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네, 여수 거북선 그리고 서울 북악약품도 조금씩 승수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설마 했는데요. 최정 선수가 이렇게 다승왕 다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이번 시즌 최정 선수가 좀 자주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선수 정말 대단한 게 결국에는 치고 올라옵니다. 네, 아직까지도 패점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조혜연 선수 그리고 조승아 선수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또 역시 순위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오더 살펴봅니다. 5라운드 2경기의 결과는 서귀포 70리가 포항 포스코케미칼에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왕천식 선수 그리고 조혜연 선수의 투톱으로 2대1의 스코어가 나왔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국 장고 대결입니다. 오정아 선수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강지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오정아 선수는 국내 대회 4강에 진출을 했죠.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컨디션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국 속기 대결 김수진 선수 대 왕천식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제는 김수진 선수가 확실히 김경은 선수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김수진 선수가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좀 더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3국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승아 선수 대 조혜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제대로 만났는데요. 이 두 기사는 재밌는 게 작년부터 여자바둑리그에서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후반기에서 계속 만나면서 오늘이 4번째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오더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왕천식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일정이 바빴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했다가 포스코 케미칼이 요즘 좀 위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왕천식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봤을 때 오더는 어떨까요? 오더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붙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한 판 확실히 기운판이 없고 다 5대5 경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1위로 올라설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서귀포 70리와 포항 포스코케미칼 누가 8승 4패를 기록하게 될까요? 12라운드 3경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12라운드 3경기 포항 포스코케미칼 대 서귀포 70리, 서귀포 70리 대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경기입니다. 네, 1국 장고입니다. 오정아 선수 대 강지수 선수의 대결. 서귀포 70리 오정아 선수가 장고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지수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정아 선수 현재 5승 5패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4연승으로 치고 나갔는데요. 그 이후로는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패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강지수 선수도 최근에는 조금씩 패배를 하면서 6승 5패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결도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대결이 메인판이 되더라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 한 판인데 오늘은 조혜연 선수와 조정아 선수의 대국을 볼 거예요. 두 선수 첫 대결이고요.
김수진 선수 차근차근 승점을 쌓아가면서 벌써 6승 2패가 됐습니다. 속기로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왕천식 선수 속기 장고 구분 없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팀 성적에 따라서 순위도 바뀌고요. 그리고 특히 조혜연, 조승아 결과에 따라 다승 1위가 바뀌게 됩니다. 조혜연 선수는 항상 다승왕이 유력했던 선수고요. 좋은 성적이었는데 조승아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조승아 선수 전 라운드도 승리를 하면서 현재 8승 3패입니다. 조혜연 선수는 웬만하면 속기로 나오죠. 장구가 거의 없습니다. 네, 조혜연 선수는 장고에 출전을 하질 않아요. 네. 네, 만약에 조승아 선수가 조혜연 선수와의 대결이 좀 꺼려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장고대국에 출전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피한 느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상대 전적이 뭔가 좀 말을 해주는 경기였거든요. 네, 오늘 경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초반에 일단 흑이 세 번째 수로 3-3을 들어가면서 귀의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백이 지금 이곳인지 아니면 좌상인지 네, 이 두 가지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혜연 선수는 우아 쪽 귀를 두면서 흑이 좌상 쪽을 두면은 아마 굳히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조승아 선수도 그냥 다시 한번 소목을 두면서 네. 화점을 두면은 3-3 들어가는 게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리에 민감한 작전을 들고 나왔네요. 이 두 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들인데 다행스럽게도 매판 출전을 했습니다. 대부분 1주전들이 이번 시즌은 한두 판 이상 빠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번에 조정대국이 정말 많았는데 네. 뭐 중국 여자 갑조 리그나 을조 리그 때문에 이제 스케줄이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세계대회 때문에 조정대국이 치러진 경우도 있었는데 네. 확실히 이번 시즌은 꾸준히 출전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팀의 전력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뭐 조정대국이 됐던 어찌 됐던 뭐 출전을 한다면은 팀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렇죠. 좋은 일입니다. 자, 현재 조승아 선수가 이번 8월 랭킹 한 계단 더 올라가면서 이제 5위입니다. 이 정도면 1주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랭킹인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번 시즌 시작부터 조승아 선수가 1주전급 랭킹이었거든요. 네. 랭킹이 8등이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순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뭐 시즌 중에도 발전을 하는 선수고 서귀포 70리가 조승아 선수를 2주전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서귀포 70리가 왜 강팀인지를 네.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흑이 소목이 2개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굳혀야 되는데 어느 쪽을 굳힐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굳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변 쪽으로 왔어요. 더 커지기 전에 침투를 했는데요.
네, 백도 뭐 당장 다가서서 받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곳이나 뭐 이쪽 걸쳐가는 것도 지금은 좋아요. 지금 상황에서 하변을 두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겠죠. 뭐 흙이 하변을 두지 않고 뭐 좌상 쪽을 굳혀도요. 백이 걸치고 받을 때 일단 상변 쪽을 벌렸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길 두면은 백은 아마 다가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이 먼저 돼 있다 뿐이지 흙이 굳혔을 때 진행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백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명한 선택이 될 거고요.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조현 선수 일단 기세로 손을 빼고 우상 쪽을 걸쳐 갔습니다. 흙이 받는다면은 지금 이 걸치는 수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젖히고 붙이는 충머리는 네, 이곳의 충머리는 백이 좋아요. 네, 일단 흙은 이 자리를 눌림당하면 기분이 좀 나쁘기 때문에 뭐 여기를 적어도 붙이고 한 칸을 뛴다든지 네, 역시 네. 좀 실리적인 수법을 선택을 하네요. 뭐 날일자를 두는 것도 좋거든요. 이렇게 붙여놓고 가면 백은 바로 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손 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네. 여기서 백이 손을 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부분적으로는 여기 벌리는 자리가 좋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또 막상 이런 데를 걸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흙도 당장 협공하기는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진행을 한다면은 흙도 일단 귀를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흙도 그냥 단순하게 받아야 된다면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 교환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벌렸고요. 지금도 역시 비어있는 귀, 굳히는 건 큰 자리일까요? 네, 여기는 여전히 큰 자리인데요. 네. 이쪽을 굳힌다고 봤을 때는 백이 하변을 둘 거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를 굳히고 이곳을 백이 두고 흙이 다가가니까 침입을 하니까 백이 다가가는 그 진행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먼저 하변으로 간 이유가 없을 수 있겠군요. 네, 의미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네. 흙의 입장에서는 뭐 딱히 여기를 굳힐 생각이었더라면은 하변을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 의미를 살리려 우하기부터 갑니다. 여기서는 백이 아래로 젖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위로 젖히던지 아니면 여기를 늘어서 두는 것도 있어요. 위로 젖혔을 때 흙이 이곳을 젖히면은 이것 또한 변화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쪽을 늘고 막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백도 바깥쪽으로 젖히기에는 3-3으로 젖히는 변화가 어려우니까 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흙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한 칸을 뛰던지
이렇게 교환을 하고 좀 가볍게 처리하던지 아니면은 이곳을 막아서 안정을 시키던지요. 근데 어찌됐든 좌상 쪽을 굳히는 것은 커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쪽을 굳혀야 다음에 이런 데를 다가가는 자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크기는 합니다. 뭐 단순하게 하변 쪽을 흙이 두고 백이 걸칠 때 이런 자리를 벌려야 된다면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를 다가가는 게 이미 백돌이 와 있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됐기 때문에 아까보다 가치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네요. 만약에 흙이 하변 쪽을 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두 칸 정도 벌리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깝게 두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은 것이 이쪽을 젖히고 붙인다고 봤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 이때, 상황에서 네. 이 한 점을 축으로 잡히면 이상하니까 뭐 늘던지 아니면은 뭐 젖혀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이쪽에 돌이 가깝게 있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멀리 있으면은 이곳의 싸움이 성립이 잘 안 돼요. 뭐 단수치고 한 칸을 뛰면은 뭐 더 이상 막아갈 수가 없습니다. 좌상기 굳힘 그리고 하변의 벌림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택하라면은 좌상 쪽 굳힘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굳히는 자리가 너무 크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서로 간명한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백이 막을 수도 있지만 뭐 호구를 치고 흑이 받을 때 그때 백도 이제 좌상 쪽을 두는 게 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서로 정말 쉬운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백이 2선으로 막는 것도 있어요. 호구를 치면은 단수를 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이쪽을 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두던지 만약에 패감이 있다면 여기 패를 할 텐데 지금 오히려 패감은 백이 있으니까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아마 손을 돌릴 겁니다. 패는 못 걸어도 잊지는 않는군요. 이 자리를 잇기에는 네. 백이 받았을 때 이 흑돌이 백이 이쪽을 붙이고 있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은 엄청 약해요. 조승화 선수 무난하게 두 칸을 벌리네요. 글쎄요. 그렇다면은 이 하변 쪽의 교환도 흑이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오히려 우변 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나중에 이곳을 벌려서 집을 만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쪽 부근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네. 흙이 하변 쪽은 뭐 물론 넘어가기는 했지만 글쎄요. 이 교환을 하고 두 칸 벌리는 건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는 백이 큰 곳으로 가는 걸 많은 분들이 예측해 주셨습니다. 흙이 좁게 벌렸으니까 좌하귀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여기를 정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이쪽을 걸칠 때 흙이 받아만 준다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교환을 해두고 두는 편이 더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쪽을 뒀을 때 백이 싫은 것은 여기를 반발을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쪽을 두더라도 딱히 이 세 점 쪽을 다음에 강력하게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백도 좌상 쪽을 먼저 걸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늘 조승아 선수 많이 견실하게 두는데요. 네, 정말 짜게 두죠. 네. 이렇게 삼선으로만 집을 지으면은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많은데 가면 갈수록 나중엔 덤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꽤 있거든요. 돌이 낮게 깔리면 나중에 발전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눈에 보이는 집은 많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세보면은 집이 또 그렇게까지 또 많은 건 아니에요. 네. 뭐 여기를 늘고 받았다고 치면은 지금 이 형태가 그냥 열집이거든요. 그냥 뭐 단순하게 들여다보고 뭐 젖히던지 아니면 늘어서 끝내기를 하더라도 뭐 10집, 11집 그 정도. 그리고 이쪽도 똑같죠. 네. 그러면 여기 대충 한 20집 정도라고 본다면은 여기도 한 6집? 여기까지 한 30집이 좀 넘어요. 한 뭐 35까지는 안 돼도 한 33? 이 정도 집을 봐야 되는데 뭐 백이 이곳이나 이곳 그리고 이쪽에 좀만 집이 난다면은 또 덤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백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오히려 조혜연 선수는 높게 갑니다. 이거는 오히려 반발인데요. 여기서는 흑도 2선을 젖히면은 가장 무난하고요. 만약에 상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쪽을 미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오히려 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굴하지 않는데요. 어, 오늘 조승아 선수가 지금까지 대국 내용이나 결과로 미뤄봤을 때 좀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준비된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조혜연 선수에게 공격을 시키겠다는 뜻일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인공지능 형세 그래프가 더 자세해졌습니다. 네, 저 인공지능 형세 그래프가 재밌는 게 엘프고는 좀 흙을 많이 선호를 해요. 아, 그렇네요. 네, 대체적으로 굉장히 실리에 민감하고 초반에 삼선의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딱히 개의치 않아요. 네, 집이 많으면 장땡이다 뭐 이런 느낌인데 릴라제로는 네, 좀 두터움을 그래도 중시를 합니다. 그렇네요. 상위 두 개의 인공지능은 비슷하게 보고 있고 엘프고와 릴라제로가 조금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흙이 끊지 못한다는 거군요. 네, 흙이 그쪽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하게 귀 쪽을 막아서 살아두는 게 무난합니다. 30초. 하나, 둘, 그쪽 자리는 좀 밀어주기는 싫은데요. 막히는 것이 크다고 봤을까요? 결국 네. 돌아갑니다. 네, 나중에 이곳을 찌르고 끊는 곳이 백이 약점이 있는 자리를 이곳을 밀어줌으로써 약점을 없앴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정말 하기 싫거든요. 정말 철저히 실리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실리를 좋아한다는 엘프고도 이제는 흙이 유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둘, 넷, 네, 이렇게 된다면 상변을 누르는 교환 자체는 백이 약간이라도 득을 본 거예요. 이제는 흑도 이 세 점 쪽을 좀 더 공격을 해봐야죠. 이런 데를 한 칸을 뛴다든지 여기서 더 견실하게 둔다면 이쪽을 벌려서 세 점을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번 남았습니다. 네, 과연 방향이 어느 쪽이 될까요? 뭔가 일관된 작전만 놓고 본다면 하변 쪽을 벌려서 공격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왠지 반갑네요. 조승아스러운 그런 감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연스럽게 네, 백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세 점 쪽을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백도 이쪽 부근을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하변 쪽을 벌려둔다면은 여기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넷, 다섯, 백도 불만이 없습니다. 일곱.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여기를 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가할까요? 네, 일단은 하변 쪽에 백의 안형을 파워를 한 다음에 이곳이나 바짝 두는 것도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 네, 좀 더 백도를 압박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가 무난하기는 하죠. 어찌됐든 하변 쪽을 두면서 30초. 백도를 공격을 해야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한 칸을 뛰면서 백이 좀 밟고 쉽게 행마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이쪽까지 받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백이 두 칸을 벌린 수로 먼저 이곳을 붙여보는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30초. 하나, 이렇게 교환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백이 하변을 두질 않고 이 자리를 늘어서 그냥 당장 이쪽을 끊어가는 것을 노려볼 수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엔 상변으로 붙여가고요. 네, 전체적으로 네. 이 백 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이 호구 치는 것보다 혹시 이쪽을 젖히는 것을 노려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 변화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을 노려보겠다는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흑도 계속 손을 대야겠습니다. 네, 흑도 지금은 여기 패를 노려야 합니다. 뭐 이런 데를 젖힌 다음에 백이 받으면은 이곳에 패를 걸고 이쪽에 패감을 쓰면 되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그쪽을 노려가네요. 뭔가 조승아 선수가 판을 흔드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흑은 네. 뭔가 좀 백 모양을 흔들어 가고 있고요. 백도 이쪽을 끊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바깥쪽으로 젖히면서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좋아요. 30초. 하나, 둘, 이런 자리를 끊는 것은 일단 이 두 점 쪽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곳에 패도 부담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데를 붙일 때도 좀 부담이 돼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쪽을 늘어간 것은 무거울까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일단 상변 쪽을 부순다는 의미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느슨해 보이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아마 백은 이쪽을 늘어서 받아둘 겁니다. 네, 흑도 이쪽 젖히는 자리에 돌이 네. 오면은 늘어간 자리가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늘던지 아니면 한 번 더 밀던지. 근데 밀었을 때도 젖히면은 받을 생각이라면 그냥 애초에 밀질 않고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여기서 만약에 밀고 나서 젖힐 때 여기까지 반발이 가능해야 백도 이쪽을 미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일단 흑도 어떻게 되든 여기는 젖히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느는 것은 백이 늘어서 받았을 때
이 교환 자체도 백이 또 이득을 본 거라서 그렇죠. 흑도 일단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침착한데요. 너무 상대 전적이라든지 의식하면서 두게 되면 내용으로 바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조승아 선수 네. 좀 답지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조승아 선수가 감각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네. 지금 주어지는 느낌은 그렇게 좋은 감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둔탁한 행마도 나왔고요. 좌변, 상변, 삭감을 하면서 흑에게 중앙 쪽 주도권은 가져왔습니다. 백도 이제는 우아 쪽에 한 점을 따내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변 쪽을 선택을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우아의 패를 흑이 굴복할 수 있다고 보면 그곳이 큰 건가요? 굴복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네. 일단 집으로는 크다는 것은 아닌데 굴복이 된다면은 여기를 끊어서 계속해서 흑은 이 패를 버티면서 둘 겁니다. 백도 여기를 늘고 뭐 이런 식으로 패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흑도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굴복을 당하면은 끊었을 때 중앙 쪽을 늘지를 못한다면은 단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뒷맛이 나빠요. 뭐 이런 데를 치고 단수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뒤로 단수 치는 것은 물론 세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또 중앙 쪽이 틀어 막히고요. 흑이 많이 두터워지네요. 5, 6, 7, 8, 9. 흑도 이곳에 패를 굴복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요. 패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 선수도 아마 이제는 한 점을 따내서 받아둘 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백이 우변 쪽을 두지 않고 한 점을 잡았으면은 흑도 한 이 정도 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따내니까 이곳을 두고 백이 협공한 듯한 느낌이죠. 그렇네요. 오히려 백이 이득을 좀 봤습니다. 우아가 깔끔해졌기 때문에 흑은 그곳의 뒷맛을 노리긴 어렵고요. 한 점 무난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한 점을 한 칸 정도 뛰어서 네. 나간다면 가장 무난하고요. 근데 흑이 한 칸을 뛰었을 때 백은 이쪽을 벌리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좀 집으로 버틸 생각이라면 여기는 둬야 돼요. 흑이 언제부턴가는 중앙으로만 갑니다. 네, 처음에 컨셉 자체는 흑이 집이 많은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백이 집이 적지가 않아요. 네, 단순하게 집만 놓고 본다면은 집으로 한 반면 승부. 전투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수순에 2차이면은 꽤 많이 나는 건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엘프고나 릴라제로의 승률 그래프도 네. 한 90% 정도는 찍은 것 같고요. 딱히 그렇게까지 큰 전투가 없었는데 이런 승률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히 조승아 선수 오늘 대국 좀 감각이 좋지 네. 않았다라는 게 여기서 좀 느껴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나서 중앙 쪽에 집을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흑은 중앙 쪽에서 집을 지어야 되고요. 네. 중앙에서 그래도 한 10집은 지어야 좌쪽을 크게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앙 쪽에서 10집 이상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바둑이 승률 그래프가 좀 극단적으로 백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한데 집에 민감한 바둑이거든요. 네. 뭐 한두 집의 승률이 뭐 10%, 15%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흑백이 가는 곳마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집 싸움입니다. 자, 오늘 조승아 선수의 전략이 독특합니다. 과연 중앙에서 집 모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2019 한국 여자 바둑 리그입니다. (12라운드) 3경기입니다. 오늘 1위 다툼이 되겠습니다. 조승아 선수와 조혜연 선수, 팀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끼리 만났는데요. 자, 중앙에서 흑이 막아가자 백이 바로 끄는 것 같고요. 네, 그 자리는 끊어야죠. 네, 네, 백이 끊었고 흑이 한 칸으로 받으니까 단수 치고 지금 이 자리를 받은 거죠. 네, 이제는 흑도 이쪽을 끊어서 중앙 쪽에 연결을 해야 되고요. 하나, 둘,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백도 당장 밀어서 여기를 살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진행을 시키는 것도 있기는 해요. 자,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중앙은 2점은 잡혀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약간 애매한 게 이 2점은 잡혀 있단지 아니면 연결을 하겠다는 건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중앙이 이 정도로 들어가면 꽤 큰 집이 날 것 같은데요. 백도 조심스럽게 삭감에 들어옵니다. 하변 흑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이제는 흑도 한 이 정도 둔다면은 중앙 쪽은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잡으면은 흑도 일단 집을 꽤 만들었기 때문에 후반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찍어주신 건 현재 붙이는 수 보이듯이 57%가 나오고 있는데 하변 흑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수도 하변 쪽을 돌본 수죠. 그렇긴 한데요. 일단 백도 이 자리를 하나 눌러두고요. 이곳을 눌러두고 중앙에 백돌이 살아버리면 이곳의 약점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다고 이 자리를 당하는 것도 기분이 나빠요. 여기 붙인 수로는 그래도 중앙 쪽을 잡아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잡아둔다면 막상 집으로는 흙도 괜찮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다시 집으로 파고듭니다. 초반에는 정말 실리를 많이 챙기다가 네. 네, 어느 순간 중앙 경영을 하다가 다시 또 실리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문제는 그때와는 좀 다르게 돌들이 많이 엷어졌다는 건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현 선수 늘어간 수는 그래도 호구 쳐서 두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늘기 전에 여기를 들여다보고요. 네. 흙이 어떻게 받는다면은 이렇게 받는다면은 여기를 호구 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근데 흙도 들여다보면 일단 밀어서 반발을 하겠네요. 늘면은 있고 그때 늘기에는 오히려 이 교환이 악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현 선수가 정말 신기한 것이 승부처에서도 손이 정말 빨라요. 네. 중앙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 만도 한데요. 빠르면서도 실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니까요. 네, 조현 선수가 그 부분적인 수익기의 감이 정말 좋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보통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대옥수가 많으면은 네. 부분전에서도 정확한 수익기가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그냥 어느 정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귀찮나요? 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네. 네, 이런 모양은 이 정도면은 100이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은 딱히 수익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네. 둡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두는 경우가 좀 있죠. 네, 조현 선수도 지금 입구자는 네. 부분적인 형태가 100이 괜찮기 때문에 두는 거예요. 반발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조승하 선수가 네.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여기를 붙이면은 이곳과 젖히는 게 맛보기로 이거는 100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는 100이 중앙을 잡았죠. 근데 조승하 선수는 뭐 이런 데를 밀어서 이 백도를 공격하겠다는 건지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읽기도 써가면서 선택한 곳인데요. 네, 그렇죠. 흙은 이제는 이 백도를 잡으러 가야 돼요. 너무 안 잡힐 것처럼 생겼는데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뭐 이런 데를 끊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가 선수, 이쪽 부근이 선수다라는 거예요. 일곱, 여덟.
이런 돌들이 잡히는 것을 잘 본 적이 없긴 한데요. 조승아 선수가 과감하게 중앙을 버리고 승부수를 날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완전히 사활 승부가 됐어요. 근데 사활 승부를 하기에는 이쪽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꽤 큰 악재네요. 뭐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은 흑이 이쪽 백도를 끊는 자세가 네. 잘 안 나옵니다. 셋, 아마 조혜연 선수도 여기까지 확실하게 교환을 한 다음에 이곳을 붙여서 그냥 연결을 할 것 같아요. 있는 것도 결국은 단수를 쳐줄 수밖에 없네요. 네, 이곳에 그냥 교환을 하고요. 중앙 쪽을 잇게 된다면은 젖혀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30초. 하나,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보는 순간 끊는 것과 중앙 쪽에도 약점이 있고요. 이곳에 한 집이 난다면은 이 백돌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도 조혜연 선수가 조승아 선수를 다시 한번 잡는 분위기네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백도 아마 단수 치고 이쪽을 잇던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솔직하게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구 쳐서 깔끔하게 살아둘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살아버리면 흑은 중앙 손실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잘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네, 백돌이 사는 순간 집으로 너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네. 확실히 승부가 기울어진 느낌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조혜연 선수 시간도 그리고 내용도 여유가 있습니다.
조혜연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기 교환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교환이 되면은 좋은데 정말 이 선수는 끝까지 버팁니다. 여기를 끊으면은 네. 있는 순간 젖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흑도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뭐 이런 자리를 먼저 두면서 백 모양을 좀 안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라도 더 집 모양을 없애는 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5, 6, 7, 8. 이거 한 점 못 잡지 않나요? 지금 선택이 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쪽을 젖히면은 흑은 끊을 수는 없어요. 네. 네, 백은 아마 이쪽을 단수를 친다든지 늘어서 중앙 쪽부터 정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을 젖혀 가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와 막아갔으니까 백도 하변 쪽에 가일수를 해야겠네요. 네, 백은 뭐 이쪽을 붙여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붙이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하나, 둘, 받아야 되는데 넷, 그때 중앙 쪽을 받아두면 됩니다. 일곱. 지금 이수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두겠다는 뜻이네요. 또 어차피 바둑은 진 것 같은데 이쪽 하나 네. 이어두고 나와서 끊으면 안 됩니까? 받아주기는 싫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백도 그냥 쉽게 쉽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쪽을 찌르고 이어서 흑이 이곳을 받는다면은 입구자를 두고요. 네. 이쪽을 잇는다면은 다섯, 그냥 끊어서 일곱. 단수 치는 것은 이쪽을 돌려치고 젖히면 됩니다. 이곳을 그렇다면 흑이 막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긴데요. 이었을 때 다음 수가 어려운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음 수가 좀 잘 안 보이죠. 입구자를 두면은 단순하게 흑이 백도를 잡으려면 여기를 치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백도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정리를 하고 중앙 쪽을 한 번 더 지키면 되니까요. 아니면은 흑이 단수 칠 때 그냥 이쪽을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흑은 마지막 한 수 더 갈 수가 필요하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중앙 쪽을 지키면은 네, 집으로도 좀 득을 보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 선수는 그냥 좌변 쪽은 굳이 교환을 하지 않아도 집으로는 내가 이겼다라는 얘기네요. 워낙 상변이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오늘 조혜연 선수가 빠르게 손이 나오면서도 좋은 곳을 착착 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정말 조승아 선수도 안 풀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조승환 선수가 이렇게 좀 맥없이 패배를 하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조승환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뭐 대세점을 잘 찾아가면서 쉽게 쉽게 좀 바둑을 잘 정리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편이었는데 네. 오늘 대국만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대세점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뒤에서 좀 끌고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유리하면 열다든지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없죠. 네, 조현 선수도 지금 최대한 중앙 쪽, 혹시 모를 중앙 쪽이 살지만 않는다면 바둑이 확실히 승리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데를 들여다보고 최대한 두텁게 정리를 하는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마 백은 2선을 빠져서 쉽게 정리를 할 겁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많이 앞서 있어서 좌변은 손을 안 대는 줄 알았는데 또 가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조현 선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변의 백이 연결을 못 하나요? 좌변 쪽은 정말 연결만 하려고 한다면 여기를 선수하고 연결하면 되기는 하죠. 네. 30초. 네, 백도 아마 뭐 이곳이나 한 칸을 띄어서 둘 거고요. 조현 선수 여기까지 젖힙니까? 단수 치면은 그때 받겠다는 건지. 난 백도 사실 이 교환을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여전히 백은 좌변 쪽에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두면 됩니다. 그 자리는 좌기 쪽은 선수가 아닌데요. 네, 그렇죠.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닌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히려 흑이 좌변을 들어오면서 백집이 깨지고 흑집이 늘었습니다. 조승아 선수도 백이 최대한 엷은 부분을 찾아내서 그쪽을 좀 응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현 선수는 그것마저 허용을 하지 않네요. 네, 그래도 일단 흑이 집으로는 이득을 꽤 많이 받고, 그리고 이런 쪽 네. 백도 뭔가 좀 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수치고 이런 데를 찝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을 하나 밀고 젖혀 있는다라고 보면은 은근히 중앙도 그렇고 좌변 흑집이 야금야금 늘었는데요. 네, 일단 백이 실리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조현 선수 너무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조승환 선수 다시 자세를 잡나요? 끝내기 큰 곳을 차지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쪽을 밀지 못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부근도 꽤 큰 것 같아요. 이게 단수치고 받아둔다면은 다음에 여기를 날일자를 두고요. 그 다음에 느는 게 선수면은 넘어가네요. 또 이쪽을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안 해놨군요. 네, 이쪽에 교환을 하지 않았네요. 네. 네, 지금이라도 흑은 이쪽을 단수치고 한 점을 잡아야 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선택이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일곱, 여덟. 이제는 흑은 중앙 쪽 이 백돌에 대한 생각은 이제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고요. 계속해서 집으로 큰 자리를 둬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으로 버티고요. 조현 선수 그쪽을 단수친 것은 여기를 단수치고 돌파하는 것보다 손해인데요. 흑도 만약에 이 한 점을 따내주면 좋은데 여기서 손을 뺄 겁니다.
이곳을 밀어서요. 네. 마지막 계속해서 백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하변 100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지금 중앙을 잇자마자 그래프가 갑자기 또 급격하게 네. 백 쪽으로 넘어가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도 하변 쪽에 단수를 친 이상에는 이 선을 치받아서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교환만 해둘 생각이었더라면은 오히려 흙이 뒀을 때 집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곳을 따내는 것은 이득인가요? 흙이 받아줘도 득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쪽을 받았을 때요. 네. 당장 이쪽 부분을 두지 않을 거라면은 다음에 흙이 치받았을 때 이 4점이 잡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마지막 하나, 여기에 돌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흙이 두더라도 백이 받으면은 백은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네.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지금 백도 여기 하나 치받고 막아서 두는 게 집으로 꽤 커요. (30초) 하나, 둘, 여전히 바둑은 백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확실히 줄기는 했습니다. 거기 끄는 것은 어떤 의미죠? 글쎄요. 조현 선수 너무 이곳을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쪽에 교환을 한 다음에 1선 빠지는 게 선수면은 이 흑도를 한번 노려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흑이 여기를 거기 또 있습니까? 정말 중앙 쪽은 사실 좀 푼돈인데 네. 두 기사 모두 중앙 쪽을 집착하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이제는 하변에 치받는 수가 더 커졌겠네요. 네, 그렇죠. 뭐 이런 데를 하변을 치받고 백이 받을 네. 때 그때 이쪽을 젖혀서 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했더라면은 그건 괜찮은데요.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흑도 반발을 하겠죠. 이곳을 두고 이쪽을 막은 다음에 늘면은 그냥 이쪽 부분을 받아둘 거예요. 좌학이 사활 괜찮을까요? 이 좌 쪽이 사실 네. 이렇게 두면 패인데요. 흑이 중앙 쪽에서 이득을 본 다음에 나중에 패를 들어간다면은 패감이 글쎄요. 패감이 오히려 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혜연 선수가 네. 계속해서 그 일선에 빠지는 것을 선수로 한 다음에 좌변의 흑도를 노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 수를 본 게 문제가 되겠군요. 네, 그쪽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수를 내고 손해보는 경우가 바둑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수가 성립하는데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조혜연 선수는 좌하기 수를 내기 위해서 출혈도 감수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 판이 이렇게 알 수 없게 되네요. 네, 저도 보면서도 정말 신기한데요. 네, 조승아 선수도 일단 좌 쪽을 최대한 나중에 받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쪽을 젖힌다든지 늘어서 진행을 한다면은 백도 젖히는 게 좀 낫나요? 결국에는 이쪽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좌변이나 좌 쪽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뭐 이런 데를 한 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끼우는 것은 이제 와선 백이 한 점을 잡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이쪽 부분은 좀 이득을 본 다음에 나중에 끼워가는 편이 좋겠네요. 쪽 여기를 뒀다는 것은 잊고 나서 흑도를 잡으러 갔을 때요. 여기 끼우면 흑이 살거든요. 네. 막는 것은 단수 치면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우면 흑이 사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젖혀서 선수라는 얘긴데요. 흑이 하변 파워할 수 없나요?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이요. 네. 여기는 이제 와서 호구까지 쳐 있어가지고요. 공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흑이 뭐 이런 데를 밀어서 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는 가능해요. 네. 여기를 안 받자니 젖히고 호구 치는 게 또 이쪽 부분에 끊기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끊는 게 선수는 아니네요. 네, 좌변을 받았습니다. 좌변 받으면서 좌도 살아났고요. 일단 집으로 큰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집으로 큰 자리고 다음 큰 자리는 또 여기가 또 크죠. 네. 네, 조혜연 선수 그 수를 먼저 보여주네요. 막으면 준비된 수가 있나요? 여기를 막으면요. 네. 백이 이쪽을 먼저 교환하는 게 아니라 먼저 끊어서 한 점을 잡으면은 끊고 있는 순간 네, 오히려 흑이 잡힙니다. 그렇네요. 흑이 물러났습니다.
자, 이 승부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무섭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과연 조혜연 선수는 형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